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5월 4일 오전 진자유TV 데일리 뉴스 이진실 기자가 전한 중요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는 선관위가 계약한 임대서버 업체 아이플러스텍이 조선족이 설립한 신생회사라는 정황 증거들과 직원이 두세 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작은 오피스텔 한 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작은 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어떤 국가 공공기관들의 사업에 단독 선정되었는지 그 목록들을 밝히고, 선관위는 왜 굳이 입찰 공고에서 필요없는 부분의 입찰 공고 조건을 내건 이유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부정선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층 보도합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5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라고 밝히면서, 아이플러스텍은 임대 서버에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어떤 시민은 5월 3일 일요일 새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관위가 사용한 임대서버 아이플러스텍이라는 회사를 조사하고 이 회사의 수상한 점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새로운 부정선거 증거로 의혹을 제시합니다. 아이플러스텍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통신기기 등 컴퓨터 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21대 총선을 주관한 회사답지 않게 조잡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2015년도에 설립된 이제 5년밖에 안 된 회사이고, 2016년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하고 본사를 확장 이전합니다. 그런데 이 본사라는 게 뒤에서 나오지만 오피스텔의 방 한 칸짜리 사무실입니다. 18년 이후 이 카테고리의 연역은 아예 업데이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역만 보면 그냥 작은 업체 정도이겠거니 싶습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기관들을 보면 교육부, 문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인터넷진흥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특별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도시철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교통방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너무 많아서 간추린 게 이 정도입니다. 완전 대한민국 공공기관 서버관리 서비스는 이 업체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나옵니다. 홍보의 성격을 띤 과장 광고인가 싶어서 더 찾아봅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란에 들어가서 보면 신생회사가 설립년도 초기부터 각종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단독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회사 실적 세부 상황을 간추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통합방송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LH공사 IBM 서버 구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울도시철도공사 네트워크 스위치 구축, 강원랜드 ITSM 납품 구축,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시 교통방송, 공영홈쇼핑 방송시스템,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스포츠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휴, 이름만 봐도 모두 정보관계 조직, 기관, 법인들입니다. 그리고 죄다 정보시스템, 보안솔루션, 서버 관련 업무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통합방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서백업 시스템 구축,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스마트마이스 조정사업. 다음부터는 기관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호텔부문, 강원랜드 서베일런스, 한국도로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장 등이 있었고요. 주목을 끄는 점은 CCTV까지도 손을 댔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남교육청 공공도서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프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용역, 교육부 전자서명 인증체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수많은 정부 및 산하조직 관련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남들은 정부 용역 한 번도 따내기가 어려운데 해마다 수십 가지의 용역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듭니다. 더 자세한 사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는 서울교통공사 5678호선 열차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5678호선 열차정보관리시스템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부대시설 장비 공급계약에 따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본원 및 부산지원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주관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주한 19년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을 단독 수주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레거시 시스템을 가상화로 전환 운영하는 사업으로 성공적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업무용 패키지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정적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의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장비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데이터센터 망분리 구축 사업의 보안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망분리 구축 사업의 보안장비 공급으로 안정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당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백업센터 장비 임차 사업의 네트워크 스위치 및 방화벽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업센터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정부 영역 단독 수주 등을 크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백업장비 임차 사업 선정은 선거부정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아주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네트워크 보안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네트워크 및 방화벽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 1동.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납품까지 했네요. 그런데 매출표를 보면 저렇게 굵직한 국가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는 것 치곤 매출도 적고 직원 수도 적습니다.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가요? 저런 큰 건들로 보이는 업무들을 대여섯 명이 할 수 있는 규모인 것인가요? 그냥 좀 이상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공공기관 사업들을 대여섯 명의 직원이 오피스텔 방 한 칸에서 월급이요 40만원씩 받아가며 가능한 작업일까요? 이건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아닌 결정적 증거 같아 보입니다. 이런 정부 수주 정보 시스템 관련 사업을 급여 40만원의 직원이라 이거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이퍼 직원, 유령 직원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당선된 2017년부터 3년간 총 자산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직원 월급 그래프는 30년 전으로 퇴보하고 있는 이상한 그래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직원 급여가 40만원을 찍었네요. 이 정도면 어디 조선족들 알바비를 준 거 아닌가 싶은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상한 기업이 있을 수 있나요? 다른 통계 자료를 취합해보면 주주 지분이 가족 3명에게 몰려있는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채용 횟수는 총 6회로 나오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자면 2017년에 2명으로 시작한 영세 자영업자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회사를 세우고 대충 경력직 신입사원들을 뽑은 뒤 굵직한 공공기관 사업들을 단독으로 다 따내고 독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자들을 뽑았길래 지난 3년간 이렇게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까? 게다가 급여도 식당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무직 조선족 노동자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적은 월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말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대단히 번듯한 회사 모습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전경이 아이플러스텍 서울 본사 모습입니다. 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저 빼곡히 들어찬 오피스텔 방 한 칸 A동 1006호 하나가 아이플러스텍 회사로 쓰는 30평짜리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의 의혹을 제기한 시민은 저 30평짜리 건물에 서버를 두든 저 굵직한 기업들을 다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 치더라도 매출이 80억인데 대표 포함 9명이 최대 9명이죠. 저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못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에 스멜이 난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웃긴 건 저 회사 위치가 서울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주변입니다. 여기가 유서 깊은 곳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3대 의혹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 동부지검 차장이 좌천되면서 천안지청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서울 동부지검 내부는 문재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후에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고기영은 문정부의 새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냥 이곳은 문재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텃밭과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임차 서버를 사용해왔습니다. 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데이터는 사업 완료 완전히 소거해야 한다.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기밀 누설 때에는 아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등으로 임차 서버 관련 계약서의 계약 조항 내용들이 매우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알려진 것처럼 4월 15일 선거를 마치고 임차 서버는 5월 1일자로 임차를 마치고 데이터를 모두 디가우징을 통해 완전 소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도 선거 관련 데이터를 1개월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 서버 데이터를 단 15일 만에 폐기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런 정보를 취급하는 서버 인트라넷 구축을 위해선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해킹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자바, C 컴파일러를 넣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계약서에 이를 포함한 아주 구체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체계를 마련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를 입찰하는데 왜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닉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셨는데요. 확인해본 바로는 유닉스는 서버에 특화된 운영체제로 보안성이 뛰어나 주로 기업들이 이런 유닉스 시스템으로 서버를 운영 관리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무엇을 사용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에 유닉스 사용 제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마다 임차 서버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기사에 나오는 선거는 18대 대선과 6회 지방선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18대 대선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니 임차 서버를 통해 개표 조작을 했을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은 좌파입니다. 이들은 전산상 개표기 방송을 주관했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때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의 결과들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 뭘 얼마나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것인지 설사 조작을 했다 치더라도 이번 총선에 비하면 티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웃긴 것은 유의미하게 티나는 선거 결과도 아닌 결과치를 들고 개표 조작을 외쳤던 좌파들이 지금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선거 조작, 부정선거를 그렇게 부정하면서 보수 진영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운다는 게 웃길 뿐입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임차장비 세부 규격을 보면 선관위는 특정 기업 제품으로 스펙을 조건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유닉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회사 격리도 유닉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중공은 유닉스를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의 측면에서는 유닉스 사용이 오히려 중국의 해킹으로부터 더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컨트롤하는 펌웨어, 미들웨어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특성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드웨어 스펙의 특정 제품을 사양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사양 작업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입찰 공고문의 내용만 봐도 정상적인 공개 입찰인지 이미 업체를 정해놓고 형식상 하는 입찰인지 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입찰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세부 규격을 제시한 경우는 실제로 적당한 상대가 이미 계약된 계약인 수의 계약이면서도 겉으로는 입찰의 형식처럼 보이도록 할 때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자격 미달로 탈락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한 시민은 아이플러스텍 회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름 김성철 이름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합니다. 아이플러스텍 관련한 문서에는 붙여쓰기가 된 김성철이 아니라 띄어쓰기가 된 김성철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네이버의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서 첫 번째 뉴스를 보아도 각 철자 띄어쓰기 된 김성철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몽을 꿈꾸는 이들은 하다하다 이름 가지고도 가짜뉴스를 만드냐고 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웁니다. 팩트 좋아하니 위에 헤드라인 기사를 제시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표기된 것처럼 성과 이름을 띄어서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투표소 전산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서 입력해야 신분 확인이 됐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 화면의 사진은 2019년 3월 연합뉴스 기사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중국 국적 동포와 제한 화교들의 외국인 등록증의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이 동시에 표기된다는 기사에 첨부된 사진인데요. 외국인 등록증의 한글 이름 표기가 박, 현, 정, 김, 영, 철로 띄어쓰기와 함께 이름이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이플러스텍 회사 대표는 중국 국적 동포 혹은 제한 화교라는 것입니다. 조달청 서울지방 조달청 용역계약 정보입니다. 여기에 담당자 성명 이유림,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이창재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일반 표기가 되었고 계약 이행 방식 단독 대표자 김성철에는 띄어쓰기가 된 표기 방식으로 이름이 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기사에서 좌파들이 부정선거 개입으로 제기했던 회사 네컴솔루션을 네이버에 검색해봤습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 강남구, 금천구, 성동구에 하나씩 사무실을 4개나 운영 중입니다. 매출액은 100억 이상, 종업원은 20명 이상, 평균 연봉은 3천만원 이상으로 현재 25년째 운영 중이며 2014년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대략 16년째 운영되고 있는 근본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플러스텍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업체의 세부 계약 내용들을 보면 아이플러스텍이 훨씬 큰 업체같이 보였는데 객관적인 기업 비교를 해보니 네컴솔루션이 훨씬 건실한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이것저것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보면 어느 회사가 더 신뢰도 있는 회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 보정값을 일률적으로 무식하게 대입하면서 중국인이 개입한 부정선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었는데 기업 선택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중공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주신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소개하며 오늘의 뉴스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서버 선택은 부자가 대형은행 금고 대신 개인 오피스텔에 큰 돈을 맡긴 거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설립부터 승승장구 오피스텔 한 칸짜리 서버 회사가 단독 입찰, 수의 계약 아무 때나 할 수 있냐? 쟤넨 뭐냐? 저렇게 쉽냐? 3, 4년차 신생기업이 저런 계약 여러 개를 따내는 게 정상적이라 보임? 블루오션도 아닌데? 검찰 압수수색이 급하다. 이거 파보면 부정선거 전말이 드러날 듯. 2015년부터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정책 교류 시작. 차이나 게이트도 2015년 시작. 2017년 문재인 당선. 이것도 차이나 게이트하고 똑같이 미리 계획했나 보다. 미쳤다. 와, 이건 뭐 시나리오 탄탄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다. 고생했다. 작성자님 능력자네요. 확실한 건 저 회사가 정부 쪽 사업을 거의 다 맡고 있고 정부 쪽 사업을 많이 맡은 만큼 정부 유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공정성이 없다는 건 맞네. 저 단독 사업들 설마 중국이 다 데이터 갖고 있는 거냐? 우연히 계속 겹치면 뭐다? 라고 이 의혹들을 제시한 시민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 희한한 일들이 모두 우연이라면 위의 기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가 2대 부정입학 관련하여 부정입학 조항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나올 때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쓴 칼럼의 표제입니다. 결국 정유라는 부정입학이 확인되어 대학 입학 취소에 고등학교 출결까지 부정인 것으로 드러나 중졸학렬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저런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정말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일들이 모두 우연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자연계가 아닌 우주 어디쯤인 것일까요? 부정으로 쌓은 정유라의 모든 것이 법의 심판에 의해서 없는 것이 되었던 재판 선례가 이번 부정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부정선거의 모든 의혹이 밝혀져서 민주당 선거인들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고 이것을 작당한 무리들이 모두 퇴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메인 포털에는 기사 한 줄 나지 않습니다. 언론은 멈춰 있습니다. 깨어있는 보수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들이 더욱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진자유TV 데일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계좌 자유구독료 및 회원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진자유TV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